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력있는 도시 대구를 찾아주신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죠? 이 좋은 봄 날씨에 어둡고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할 유일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억울한 대통령의 누명을 벗겨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지금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곳은 대구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대배각 동성로 광장입니다. 동성로 상가 번영의 상인 여러분, 잠시 시끄럽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구백화점에 계신 대구백화점 모든 직원 여러분, 잠시 시끄럽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선의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원진 후보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였습니다. 저는 힘없고 약한 여성들이 대통령이 되어서까지도 이렇게 억울함을 겪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분통이 나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힘없는 연약한 도망갈 우려도 없는 여성 대통령을 어떻게 잔인하게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대한민국, 그렇게 대통령을 구속시키고도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갈등시키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에 속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북한의 핵위험 때문에 매일매일 핵의 공포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 무슨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과거 정권의 햇볕 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인 그 현찰 달러로 바로 북한은 핵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의 부당함을 유엔에 알리기 위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정권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그 의향을 물어본 대통령 후보 누군지 아시죠? 그런 친북 성향의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겠다고 표가 필요해서 모든 거짓말을 하고 억울하게 죄도 없는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까지 시킨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만 내고 계셔도 안 됩니다. 분하다고 울고 계셔도 안 됩니다. 이제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나오십시오. 5월 9일 투표하십시오. 몇 번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몇 번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6번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6번 조원진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조원진 후보는 3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 유일한 대구 출신의 대구 후보 조원진 후보입니다, 여러분.
삼선의 조원진 후보의 국회의원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늘 지역구에 오면 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합니다. 조원진 후보는 약속을 꼭 지킵니다. 의리 있는 정치인 6번 조원진입니다.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번 선거 때마다 모든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배지를 달고 그렇게 다 당선된 그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지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의리 있는 정치인, 유일하게 용기 있는 정치인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용기 있는 대통령 후보 6번 조원진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끊고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후보 조원진 후보는 용기 있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목표로 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왔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앞서서 제 아들들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마저도 억울하게 구속시킨 이 억울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 아들, 딸들 또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빼액이 없어서 공기업에 취직도 못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1100억의 재산을 가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빼액이 없어도 취직할 수 있는 나라, 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바로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로서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하십시오. 몇 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5월 9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십시오. 힘찬 발걸음으로 가셔서 당당하게 몇 번 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모인 친구들에게 전화하셔서 당당하게 몇 번 찍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6번 찍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비핵화를 하겠다, 한반도의 핵을 없애겠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으시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정치인 투표로서 응징해 주십시오. 의리 없는 정치인 투표로서 응징해 주십시오. 몇 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몇 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5월 9일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 손잡고 가셔서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에게 확실하게 투표하셔서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여러 젊은이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재인 안 시키려고 할 게는 안철수 찍어야 되겠다. 안철수는 대구 말로 하면 얍삽한 친구예요. 잘나 이거야 잘아. 왜?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야. 안길동이야? 국민의당 아닙니까? 홍길동은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했는데 안철수는 나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의 이름을 벽보에 도저히 못 넣겠습니다. 벽보에다가 나는 호남당이니까 국민의당 이름 못 넣겠다고 국민을 오도하고 완전히 기만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래야 된다. 제가 안철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호남당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리 당에는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김대중의 이념과 김대중의 사상과 김대중의 정신을 배우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안철수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나와서 나오든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당 이름도 안 적고 나오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드 얘기해볼까요? 사드 반대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나와가지고 사드 반대했잖아요. 안철수도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왜 촛불 집회의 종북 좌파들은 문재인한테 다 붙었어요? 왜? 문재인가 될 확률이 많고 문재인가 좀 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수팔이 하는 거예요. 보수팔이 사드 반대, 사드 하나 반대한다고 보수에 같이 안철수가 보수입니까 여러분? 안철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통령 되면은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햇빛 정치 갈 거냐 말 거냐 물었더니 안철수 말을 안 해요. 아니 박지원은 김대중 선생의 햇빛 정책이 가장 잘된 정책이라는데 햇빛 정책의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 핵입니다. 핵.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절대 핵 개발 안 한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핵 만든 이 북한에 대한 핵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 사진 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하고 국민의당, 호남당, 안철수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판단 잘못해서 북한에 핵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햇빛 정책은 북한이 핵을 다 없앨 때까지는 북한하고 대화하지 않고 핵 중단, 핵 제거 않을 때까지는 북한과 당교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은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은 분명 아마 남북대화 다시 할 겁니다. 개성공단 문재인 2천만 평 한다는데 2천만 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대 자동차를 10개 만들어야 되는 게 2천만 평이에요. 이 사람들 정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래 했다. 그러면은 문재인가 대통령 되든 안철수가 대통령 되든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하는데 어디 미국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북한을 옥죄해가지고 핵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만약에 좌파 정권 가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는 핵의 위협에서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문재인 찍어야 되고 그런데도 안철수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 대구는 보수 우파의 성지입니다. 보수 우파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체제 논쟁에 있어서만큼은 한 발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줄,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책무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특별한 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지키고 또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한테 대한민국을 물려줘야지만이 그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북한제 핵을 제거를 할 건지 김정은을 그냥 레짐으로 드러낼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 좌파 정권 돌아가지고 저거 멋대로 언제 노무현이 NLL 무력화시키도록 했습니까? 자기들 다음 말뚝 다 박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노무현 돈 70억 그것도 자기가 500만 불 받았는 그런 대통령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많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 다 알잖아요. 김홍근이부터 얘가 홍걸, 홍삼 트리오 돈 얼마나 부정부패했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돈 없어가지고 삼성동 집 팔아가지고 변호사비 만드는데 만약에 변호사비 없으면은 이 애국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속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쓰레기 같은 방송들, 그러한 쓰레기 같은 신문들 여러분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거짓말 방송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진짜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거짓에 져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하고 우리 대구의 시민들하고 이 잘못된 거짓 진실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는 거 우리 손으로 밝힙시다 여러분. 안철수가 뭐 대통령 우리 보수표 얻으려니까 보수표 야 근데 우리 보수 우파들 정말 대구 시민들 대단한 거예요. 딱 일주일 싹 안철수조에 갔다가 가만히 해볼게 이거 가짜거든. 이거 완전 이거는 싸구려단 말이야. 그랬길래 안철수표에 갔던 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문재인한테 천만의 문재인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광화문 보셨죠? 어제 시청 앞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제가 새누리당 유세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세사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몇만 명이 모인 유세 보셨습니까? 동대문에 갔는데 동대문 경찰서가 동대문이 마비됐어요. 그랬더니 동대문 경찰서가 놀래가지고 빨리 제발 이거 집회 그만해달라고. 이거는 집회가 아니고 좋은지 정당 연설인데 방해하지 마라. 여러분 이 바람을 누가 잠재울 수가 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대구에도 몇 개월 동안 유성민 띄워줬잖아요. 중앙언론도 유성민 띄웠잖아요. 제가 4월 5일날 창당하고 4월 5일날 8일날 후보 확정되고 4월 10일날 출마 선언하고 4월 11일날 오늘 며칠이요? 그러고 3일 만에 여론조사 했는데 제가 유승미하고 심상저의 당선 가능성에서 다 이겨버렸잖아요. 아니 텔레비에서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 지금 유튜브 다 찍잖아요. 캐나다 미국 방송 미국까지 다 생중계되는 거예요. 이 방송들이 동시간에 보는 게 20만 30만 명이 봅니다. 누적으로 여기 지금 6개 7개가 100만 명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 갔더니 어떤 할매가 저를 아는 거야. 그래 할매 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여덟이래. 할매 고쳐 저 합니까? 야야 요새 늙은이들도 경도당 가마 유튜브 다 본다. 니 보는데 좋은지 니가 제일 맞더라. 니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된 거 똑바로 고치고 제대로 되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 좀 풀어줘래. 알았지? 하더라. 여러분 이게 민심입니다. 우리는 운동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 3,900명이 다 자원봉사 운동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돈이 없는 거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르느냐? 제가 대통령 후보 저거 뭐죠? 후원회
후원회 계좌 개설하니까 하루에 1억씩 들어옵니다. 1억씩.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오늘 제 얘기했는 거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5개월 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수도시청 앞에서 흔들었느냐? 그분들이 잘 살라고 그분들이 당대에 뭐를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내 아들들이, 내 손자들이, 내 손녀들이 혹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저 김정은의 사회주의 국가에 살까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로도 지키고 배고픔을 이겨나면서 지켰던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좌파들한테 넘어가는 거 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5.18 선거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과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싸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는 수호자들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하려는 반역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심이 이렇게 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홍준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시간 다 됐다 하는데. 홍준표, 제가 홍준표 선배 저 사람 말 때문에 망한다 했어요.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여자들이, 부엌은 여자들이 다 지켜야 된다, 어디 구시대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도 오늘 집사람 저 와 있는데 저도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빨래도 가끔, 빨래는 못한다 참. 빨래는 돌릴 줄 몰라서 못하는데 제가 설거지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딸 가진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은 우리 딸들 전부 다 부엌에 가서 일하고, 신랑들은 야, 대통령이 남자들은 부엌에 가면 안 된다 하는데 네가 와카노 이래 되면은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대신 무슨 발정제인가 뭐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TV 토론에서 홍준표 작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향단이 어떠고 지랄했는데 방자도 안 되는 거예요. 방자 촐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방자스럽다는 게 뭐예요? 방자스럽다는 게 방정 맞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우파, 보수 우파들이 단일화 해락하니까 제가 어제 수만 명 있는 데서 선언을 했잖아요. 좋다, 단일화 하자. 그 대신에 홍준표는 93명의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이 있지만은 저는 바로 뒤에 500만의 태극 애국 국민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1대1 TV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단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홍준표하고 유승민하고 TV 토론 나오고 신문마다 도배하고 방송마다 도배했는데 10% 둘이 합쳐도 10% 안 나온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보수 우파들의 심판을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벌써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나마 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로 단일화되면 어디 민주당 갑니까? 안철수한테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로 단일화되면은 바로 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 저한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앵그리 보수, 샤이 보수, 화나 있는 보수와 지켜보고 있는 보수들이 좋은 일 찍으러 다 오면 투표율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안철수는 5월달 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25%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25% 가져가고 문재인 한 30% 가져가면은 나머지 다 누구 겁니까? 지금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대통령 탄핵 이거 잘못된 거 제대로 명예회복시키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안철수가 사면시킨다고요? 대통령 아직 재판하지도 않는데 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건방지게 사면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서 저 좋은 진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정권 가져오면은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석방시키고 종북 좌파를 민노총 정교동 제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산다. 수평령 밑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방이 죽고 어떻게 중앙이 살 수 있습니까? 1년에 중앙집중화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5조입니다, 여러분. 재정구조가 지방 80, 국비 80에 지방비 20% 하면은 맨날 지방은 빚에 얹들이고 맨날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흔들지 마세요. 손 흔들려면 다른 데 가서 흔드세요. 예? 저 조용하세요. 예? 유세 방해하면은 제가 되는 거 아세요? 손 흔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국비 80에 지방비 20 하면은 지방은 가면 갈수록 빚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을 6대4로 만들려고 하면은 45조 필요한데 우리 새누리당 제가 대통령 되면은 45조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15년 내에 지방재정을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대기업 없어가지고 저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굉장히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대학 다니고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아르바이트 다 해가면서 스펙 샀는데 이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 못 세우잖아요. 제가 공무원 연금 통해서 490조 절약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연금 절약분을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제가 전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 사람 마음은 지방이 안 하는 거예요.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고 대학생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다. 이 인식부터 갖는 대통령이 돼야지 지방도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3만 불에서 5만 불, 6만 불 국토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 사는 그러한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 받으면서 3%도 안 되는 노조가 97%의 노동자를 대신한다고 떠들고 있는 이 잘못된 노동구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재정경제 긴급발동권을 발동해서 민노총을 완전히 제압하겠습니다. 민노총 제압을 통해서 외국 투자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늘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생산구조를 바꾸는 노동구조를 바꾸는 그러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 대한민국이 잘못된 나라라고 가르치는 이 정교조 제압하겠습니다.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정교조 완전히 제압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애국 젊은이들을 만드는데 이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탈당을 해서 나왔습니다. 대구의 경북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용기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공천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더니 용기 없는 사람들 용기 가져야죠. 대통령 있을 때 장관하고 차관하고 대통령 있을 때 수석했던 사람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친박계라 그래가지고 일만 새가 빠지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8대 개혁 중에서 가장 잘했던 개혁이 노동개혁이고 19대 국회 개혁 중에서 가장 잘한 개혁이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그 두 가지 개혁 제가 했습니다. 예. 이 새로운 정당 새누리당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정당,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정당, 부정부패 없는 정당, 당원이 주인되고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좌파들은요 모이면은 욕하잖아요. 막 조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할 때 단두대 그려놓고 했잖아요. 이슬기 석방하라 그러고. 그게 다 교회에 업무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 얘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께서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종북 좌파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안철수 얍삽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안철수 능력 가지고는 대한민국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 능력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이 있고 호남당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철수 찍으면은 핵을 인정해주는 햇빛 정책 다시 시작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단일화합시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내 상대가 아니다. 결국 마지막에 안철수도 제 상대 아닙니다. 유일한 저의 상대는 바로 문재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구호하겠습니다, 제가.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동지들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